2053년 대한민국. 너 내가 들어오지 말랬지. 태어나 한 번도 본 적 없는 바다를 구경하던 소녀. 알고 보니 실제 바다가 아니었고 너 물속에 물고기는 있어야 물고기지, AI였습니다. 물고기야. 뭐라는 거야? 밥 차려놨어. 밥 먹어. 왠지 모르게 소녀의 얼굴은 물론이고 공간마저도 슬퍼 보이는데요. 사실 소녀의 집은 지상이 아니었고 지하였는데 그 이유는 환경오염과 미세먼지로 인해 더 이상 바깥을 보며 살아가지 못했던 겁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숲 역시 실제가 아니라 스크린이었죠.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막 흘러나오는 기상예보, 비 소식은 여전히 없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없는 비 소식에 실망한 소녀. 수라, 기분 풀어. 바다에 가고 싶은 건 알겠는데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바다에 가는 것이 소녀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 게 입력돼 있었어?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으니까요. 너 거기가 어딘지도 정확히 모르잖아. 그리고 소녀의 곁엔 친구라곤 AI뿐이었습니다. 왜 그래? 꿈 꿨어? 잠에서 깬 소녀의 표정이 심상치 않은데요. 꿈속에서 바다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무언가에 홀린 듯한 소녀가 전투 식량부터 필요한 것들을 챙긴 뒤 집을 나설 준비를 합니다. 꿈속에서 본 속초, 바다를 보러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왠지 모르게 쓸쓸함이 가득한 집. 버튼 하나를 누르니 화면이 꺼져버리는데 그것은 역시 창밖에 있는 숲이 아니었습니다. 방독면을 쓴 소녀는 그렇게 집을 떠나게 되는데, 아니, 컴컴한 지하를 빠져나오게 되는데요. 인간도, 동물도, 식물도 전혀 살 수 없게 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수많은 빌딩들과 나무들이 있던 곳. 이젠 너무나도 황량합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 땅은 이미 메마른 지 오래였고 눈앞엔 미세먼지들로 가득합니다. 얼마 걷지도 않았는데 금세 지쳐버린 소녀. 결국 그대로 쓰러져 정신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때 쓰러진 소녀의 앞에 나타난 의문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얼마 후 정신이 든 소녀가 이곳이 어디냐고 묻자 다름 아닌 지하철역이라고 대답합니다. 어디예요? 아, 여기 지하철역이야. 지하철역? 응, 지하철 알아? 네, 갑자기 들어는 소녀에게 봤어요. 지하철을 아냐고 묻는 남자. 일단 물 좀 마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일 수 있겠지만 소녀에겐 꽤 낯설기만 합니다. 친구라곤 AI 물고기가 전부였지만 이곳에 오니 그동안 받지 못했던 따뜻함을 네. 느끼게 됩니다. 먼지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일걸?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던 소녀는 바다로 가는 중이었다고 얘기하고 먼지 때문에 바다를 눈앞에 두고도 알아볼 수 없을 거라는 여자의 대답. 그때 소녀의 눈에 한 할아버지가 들어옵니다. 마치 지하철을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맨날 저러고 열차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런데 알고 보니 지금은 없어진 이 지하철역의 영무원이었다고 하는 할아버지. 밴드 혁우의 보컬 우엽 씨가 향년 60세의 나이로 별세. 그때 흘러나오는 뉴스엔 어느새 60이란 나이가 된 가수 오혁이 눈을 감았다는 소식이 나오고 너 오혁 알아? 오혁을 알고 있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하는 소녀. 몰라? 아, 그 노래 좋았지. 벚꽃 엔딩을 부른 가수를 모르냐는 말에 한술 더 뜨는 사람들. 소풍이 뭐예요? 소풍 얘기에 눈이 휘둥그레지는 소녀가 그게 뭐냐며 궁금해합니다. 야,
조용히 해. 날씨 나온다. 환경부의 인공 목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더 그리고 그토록 궁금해한 날씨 예보가 나오는데 역시나 비 소식은 없었습니다. 동쪽으로 136km 가야 해. 136km? 오지 않는 지하철을 한없이 기다리던 할아버지는 오늘도 그렇게 쓸쓸히 돌아갑니다. 처음 본 사람들에게서 따뜻함을 느낀 소녀는 다시 바다에 갈 준비를 하는데요. 세상 밖으로 나오니 역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편 기상캐스터 직업을 가지고 있던 남자는 오늘도 신락 같은 희망을 아는 채 출근하고 앞에 앉아있던 동료와 눈이 마주치는데 인사는커녕 남자를 외면하죠. 업무 중 가장 행복하다는 점심시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모두 서로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남자가 웃는 이유와 입을 여는 순간은 아들과의 화상통화뿐.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사람들은 그저 기계처럼 가만히 있기만 하고 감정 없는 로봇과도 같았던 동료가 밝게 웃는 것을 처음 보는데 그녀의 말동무는 다름 아닌 AI였습니다. 환경부의 인공 강우 실험이 다시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환경부의 인공 강우 실험이 목적으로 미세먼지 또다시 농도가 실패했다는 더 소식을 전하던 남자는 직장을 정말로 그만두게 되는데요. 저 그만두겠습니다. 정말 그만둔 거야? 집에 도착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여행 이야기를 하던 그럼 우리 남자. 여행 가도 되겠네? 그래, 여행. 그럼 언제 가? 그리고 갑자기 어두워지는 남자의 표정. 그림자가 없던 아들은 역시나 AI였던 겁니다. 소녀는 드디어 바다로 가는 버스를 타게 되는데 정말 눈에 담을 수 있을까요? (2018년 9월에) 인터넷을 통해 처음 공개된 이 작품은 영화가 아닌 4부작으로 완성된 웹드라마인데요. 2053년이란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미세먼지로 망가져버린 미래에 대한 공포를 굉장히 의미있게 꼬마야. 담아놓았습니다. 너 어디 가는 중이야? 난 여행 가는 중이야. 바다가 보고 싶었던 소녀, 넌 어디 그리고 가? 기상캐스터라는 직업을 난 바다 그만두고 보러 아들과 여행을 바다? 떠난 남자가 만난 곳은 응, 버스 바다. 안. 이때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 소녀와 남자가 함께 있는 공간의 저도 색깔이 붉은색인 것을 진짜네? 알 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주는 붉은색의 의미는 TV에서 본 적 있어요. 위험 단계를 알릴 때 쓰기도 하는 적색 경보를 뜻하기도 하는데요. 지하철역에서 만났던 사람들에게서 감사합니다. 소녀가 느낀 따뜻함은 개인주의가 아닌 사람들과의 소통을 의미하고 있으며 소풍이 기상캐스터였던 남자가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은 채 직장을 그만두게 된 이유는 소녀가 만난 사람들과 달리 개인주의로 가득 찬 무관심, 소통의 단절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버스 안에서 소녀가 남자에게 건네받은 김밥 역시 소통을 뜻하기도 하는데 소풍은 친구들과 가는 것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혼자가 아닌 함께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도 상당수의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하나의 친구처럼 여기며 웃기도 하고 때론 울기도 하면서 하루 종일 붙잡고 있기도 하죠. 소녀가 지하철역에서 만났던 할아버지는 치매에 걸렸었는데요. 여기서 치매는 단순히 할아버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기가 바다 근처예요? 마지막 장면을 보면 소녀와 남자는 인공 강우가 아닌 실제 비를 맞으면서 미세먼지가 씻긴 파란 하늘, 그리고 드디어 바다를 만나게 되는데 이것은 절망이 아닌 희망을 뜻하는 장면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작품은 그저 미세먼지에만 집중하지 않는데요. 세계적으로 이미 멸종 위기에 놓인 고래,
그 고래가 멸종되면 바다의 생태계가 파괴되는 건 물론이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지구온난화로 연결됩니다. 실제로 얼마 전엔 죽은 고래의 뱃속에서 무려 30kg이 넘는 대량의 플라스틱이 검출되어 우리 인간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었습니다. 어쩌면 방독면을 쓰고 외출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릴 그 미래엔 루이비통이나 구찌의 로고가 새겨진 명품 방독면을 쓰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고래의 죽음과 멸종, 그리고 먼지처럼 사라지게 될 우리들에게 큰 경각심을 일깨워주게 하는 이 웹드라마의 제목은 고래먼지입니다.